해족 물질 대사와 건강 진행해 보겠습니다. 에너지 대사의 균형인데요. 섭취량보다 소비량이 많으면 섭취량이 적으면 영양 부족이죠. 그리고 소비량보다 섭취량이 많으면 영양 과다. 예, 섭취량과 소비량이 같아야 에너지 대사의 균형이 있습니다. 자, 에너지 섭취량이 너무 적은 경우에는 체중 감소, 영양실조, 면역력 저하, 단백질 부족이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낮아지게 한다라고 합니다. 영양 과다, 너무 많이 먹으면 체중 증가, 비만 등이 일어나겠지요. 기초대사량과 일일대사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그 생명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 기초대사량이고요. 24시간 동안 얼마가 필요한지 1kg마다 1시간마다. 그리고 활동대사량은 어떤 활동을 할 때 필요한 에너지량입니다. 기초대사량은 나이에 따라, 체형에 따라, 성별에 따라 달라지고요. 활동대사량은 어떤 활동을 했느냐, 잠을 잤느냐, 산책을 했느냐에 따라서 아니면 격한 운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거를 이제 더한 값이 그리고 활동대사량은요. 그 잠자는 시간도 활동대사량이 있어요. 다 활동대사량 곱해서 24시간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기초대사량이 제일 크네요. 그리고 활동대사량,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합쳐서 이런 걸 합쳐서 일일대사량이라 그래요. 일일대사량은 기초대사량에다가 활동대사량에다가 기타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 합친 게 일일대사량이네요. 여기 보면 여기는 이제 음식마다 얼만큼의 열량이 있는지 활동대사량은 체중 1kg 1시간마다 몇 킬로칼로리가 필요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대사량이 제일 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기초대사량이요. 마른 체형의 남자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체형보다는 마른 체형, 여자보다는 남자, 나이가 많은 사람보다는 나이가 어린 사람이 기초대사량이 큽니다. 마른 체형의 남자아이가 기초대사량이 제일 커요. 그리고 대사성 질환입니다. 우리 몸에 뭐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한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하는데요. 뭐 과도한 영양 섭취, 운동 부족, 오랜 기간 과도한 영양 섭취, 운동 부족, 잘못된 생활 습관, 유전, 스트레스, 원인이 좀 되게 다양하네요. 고혈압, 혈압이 높은 경우죠. 스트레스, 식사 습관, 환경적 요소, 유전적 요소의 상호작용으로 발생을 합니다. 당뇨병,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옵니다. 충분한 인슐린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인슐린 결핍, 이게 1형 당뇨병이고요. 그럼 혈당량이 낮아지질 않아요. 혈당량이 너무 높으니까 오줌에 당이 섞여서 나가죠. 몸의 세포가 인슐린에 반응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2형 당뇨병. 이건 인슐린 결핍은 아니죠. 몸이 반응을 못하는 거니까요. 고지혈증, 그러니까 혈액에 피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이 좀 과다한 상태가 고지혈증입니다. 운동 부족, 비만, 음주, 잘못된 생활 습관 등이고요. 지방간입니다. 간에 쓰고 남은 에너지원이 쌓이거든요. 근데 지방이 좀 비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된 상태를 지방간이라고 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음주 때문에,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비만, 약물남용 등으로 발생을 합니다. 구루병, 뼈가 약해서 뼈 통증이나 뼈가 휘는 그런 게 이제 구루병이죠. 비타민 D의 결핍으로 칼슘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구루병이 생깁니다. 다리뼈가 휘는 경우도 있고요. 등뼈가 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곱추라고 하죠. 곱추병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대사성 질환은 심혈관계 질환과 뇌혈관계 질환 등의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군요.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규칙적인 식사, 과식하지 않고 열량이 높은 음식, 음료 섭취 줄이고 적절한 운동하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넘어가죠. 네, 문제 풀겠습니다. 60조. 에너지 대사의 균형입니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균형을 이뤄야 하고요. 생명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량이 기초대사량, 기초대사량 외에
다양한 신체 활동을 하는데 소모되는 에너지량이 활동대사량, 그리고 기초대사량의 활동대사량의 소화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을 합친 게 하루 동안의 에너지량, 1일 대사량. 우리 몸의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등호 쓰라고 나왔네요. 섭취량, 에너지 소비량, 체중 감소. 섭취량이 적은 경우에 체중 감소이죠. 체중 증가는 섭취량이 많은 경우죠. 그리고 뭐 그런 얘기 있죠.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그때 사람들이 그런 걸 물어봐요. 도대체 나는 무엇을 물처럼 마셨는지 생각을 해보자. 예,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요. 뭐 특별히 어떤 그 몸에 어떤 대사성 질환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면 많이 먹으면 살이 찌고 적게 먹으면 살이 빠집니다. OX 퀴즈입니다. 기초대사량은 나이와 체중에 상관없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마른 체형의 남자아이가 기초대사량이 제일 크고요. 1일 대사량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의 총량입니다. 활동대사량은 심장박동, 체온 유지에 쓰이는 에너지 양이다. 아니요, 이건 이제 기초대사량 되겠고요. 활동대사량은 활동에 쓰이는 에너지량입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섭취량, 소비량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지요. XO, XO. 3번입니다. 기초대사량에 포함되는 생명활동은 뭐 심장박동, 호흡, 체온 유지, 식사하기와 잠자기는 활동대사량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 그리고 4번 대사성 질환 OX 퀴즈입니다.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습니다. 완전히 관련이 없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치료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요. 근데 합병증이 무서운 거고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은 물질 대사 이상이 생겨 발생하는 대사성 질환입니다. OX5. 5번입니다. 각 설명에 해당하는 대사성 질환을 고르래요.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혈압이 높으면 고혈압이겠죠. 혈액 속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과다하게 많으면 고지혈증. 혈당량이 정상보다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오줌 및 당이 섞여 나오면 당뇨병입니다. 자, 얘네들이 이제 합병증이 무서운 거고요. 6번입니다.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뭐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 균형 잡힌 식단, 그쵸? 복부지방 줄여야 되고요. 고열량의 식사는 피해야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활동량 늘리기. 기억, 니은, 디귿, 미음. 대표 자료 분석 보죠. 하루 동안 에너지 섭취량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비교했습니다. 가와 다 상태, 그러니까 섭취량과 소비량이 같지 않은 상태를 오랜 기간 지속할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거. 가와 다네요. 다가 크면, 다가 오랜 시간 지속되면 비만 될 수 있죠. 각각인가 봐요. 각각. 그럼 얘는 다. 영양실조는 가. 영양실조는 가. 대사성 질환에 걸리기 쉽다. 이거는 대사성 질환. 아무래도 이제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죠. 면역력이 떨어진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가는 니은, 리을, 그리고 다는 기억, 디귿 가면 되겠습니다. 1일 대사량에는 기초 대사량, 활동 대사량, 그리고 이제 음식물의 소화 흡수에 필요한 에너지량이 포함되는 거고요. 에너지 섭취량이 에너지 소비량보다 많으면, 섭취량이 많으면 주로 지방의 형태로 전환돼서 체내에 저장이 됩니다. 건강한 생활을 하려면 가나 다를 유지하면 안 돼요. 나를 유지해야 되고요. 다의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섭취량이 많으면 고혈압, 당뇨병 걸릴 수 있습니다. 다의 상태를 꾸준히 지속하던 사람이 균형 잡힌 식사 운동을 꾸준히 하면 나 상태로, 그쵸, 뭐 안 될 거 뭐가 있겠습니까? 다 되겠죠. 꾸준히만 한다면 일상생활에서 신체 활동을 늘리는 것은 다의 상태를, 그렇죠, 소비량이 적으니까 도움이 되죠. 소비량이 적으니까 운동을 많이 하면 도움이 됩니다. XOOX. 그리고
다음은요. 체중 60kg인 준이가 활동한대요. 입니다. 준이가 체중이 60kg이래요. 아이고야. 일일 에너지 섭취량을 구하라네요. 오, 이걸 다 하라고요? 그냥 연령 계산돼 있죠? 저는 이게 1g당 4kcal 막 곱하는 건 줄 알았어요. 탄수화물, 단백질 1g당 4kcal, 지방 1g당 9kcal 곱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래도 힘든데요? 잠깐만요. 해보죠. 그러니까, 네, 뭐 계산기 써서 하죠. 1일 에너지 섭취량이 어디 보자. 쌀밥 한 공기 300kcal에 배추김치 한 접시, 불고기 1인분, 그리고 라면 한 그릇, 탄산음료 한 캔, 햄버거 한 개면은 1903인가요? 1903? 이 아니죠. 지금 섭취한 게, 아이고, 섭취한 게 쌀밥 2공기, 탄산음료 2캔, 햄버거 2개입니다. 그러니까 쌀밥, 탄산음료, 햄버거를 하나씩 더 해보죠. 쌀밥 한 공기 추가요. 그리고 탄산음료 하나 추가요. 그리고 햄버거 한 개 추가요. 2913. 네. 준이의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913kcal이고요. 어이구, 1일 에너지 소비량을 구하라네요. 1일 에너지 소비량 구해보죠. 이거 어떡하나? 준이가 지금 60kg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일단 활동대사량. 근데 여기 지금 기초대사량이 활동에 의해 소비되는 에너지에 포함이 되어 있대요. 뭐 원래는 기초대사량 구하고 그 순환에 필요한 에너지량 구하고 활동대사량 구해야 되는데 아마도 여기 포함되어 있다 하니까 활동대사량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위가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아워거든요. 그러니까 1kg 1시간마다 몇 킬로칼로리인가 거든요. 그럼 여기에다 60kg을 곱해 주시면 1kg마다 얼마가 필요한지가 나와요. 거기에다가 시간을 곱해 주시면 되겠죠. 8시간. 네. 자, 60kg을 모두 곱하고요. 아이고야. 60kg을 모두 곱하고 잠자는 거 8시간, 식사 2시간, TV 2시간, 공부 9시간, 서 있기 2시간, 빨리 걷기 1시간입니다. 오, 이걸 다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60kg 곱하기 0.9 곱하기 8, 1.6 곱하기 2, 1.1 곱하기 2, 그리고 1.9 곱하기 9, 2.1 곱하기 2, 4.2 곱하기 1 하면 되겠지요? 네. 그러면 7.2, 3.2, 2.2, 17.1, 4.2, 4.2. 오, 네. 그러면 이거 하면 얼마가 되나요? 아이고야, 7.2에 3.2, 그리고 2.2, 17.1에다가 4.2에다가 4.2를 더하면 38.1이고요. 여기다 60을 곱하면 2286 킬로칼로리. 아까 1일 에너지 섭취량은 2913이었죠.
2913kcal. 힘드네요. 자, 그러니까 2913 섭취하고 소비량은 2286.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죠.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많으니까 3번의 1번 X, 2번입니다. 준이가 에너지 섭취량, 에너지 소비량을 위와 같은 상태로 지속할 경우 섭취량이 많으니까 저체중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준이가 에너지 대사의 균형을 맞추려면 활동량을 늘리거나 음식물의 섭취량을 줄여야 하지요. 3번의 XX5입니다. 예, 맞아. 가겠습니다. 내신 만점 문제. 그림은요, 에너지 섭취량, 소비량을 비교했습니다. 옳은 거 찾으라는데요. 가해 상태가 섭취량이 적어요. 오래 지속되면 체중이 감소합니다. 섭취량이 많아요. 오래 지속되면 비만이 될 수 있고요. 나의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고혈압, 당뇨병 같은 대사성 질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1번에 5번, 그리고 2번. 여기 생명과학 초반부는 그렇게 고등학교 2학년 과탐치고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별로 어렵지 않은 파트네요. 에너지 대사량 옳지 않은 겁니다. 기초 대사량은 성별, 나이, 키, 체중 등에 따라 다르고요. 심장 박동에 쓰이는 에너지는 기초 대사량에 포함됩니다. 1일 대사량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요거 기초 대사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2번에 3번. 생명 같은 경우는 이제 유전 파트가 어려운데요. 네. 그래도 물리화학, 생물, 화학생물, 지구과학 어떤 식으로 선택을 하셨든지 간에 어렵다고 시간 너무 많이 쓰고 쉽다고 시간 너무 조금 쓰고 그러면 안 돼요. 균등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선택한 과목은. 근데 시간을 더 쓰고 덜 쓰고 할 수 있는데 문제집을 많이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양을 푸세요. 화학 문제집 5건 풀었으면 생물 문제집도 5건 푸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분량을 같이 조절하시면 돼요. 시간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생명 1등급도 1등급이고요. 물리 1등급도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잘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나한테만 쉬운 거 아니고 나한테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자, 잔소리가 길었죠? 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체중이 60kg인 성민이의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1일 에너지 소비량은 얼마인가? 네요, 일단. 1일 에너지 소비량. 기초 대사량이 포함되어 있대요. 기초 대사량이 포함되어 있군요. 자, 그러면 킬로칼로리 per 킬로그램 아워, 1kg 1시간마다 몇 킬로칼로리인가 이거든요. 성민이가 체중이 60kg입니다. 60kg이고요. 그리고 수면을 7시간, 보통활동 10시간, 심한활동 1시간, 휴식 6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일까요? 54 곱하기 7 하면 378kcal에 그리고 1320 그리고 552 360 378에다가 1320에 552에다가 360이면은 2610kcal인 것 같습니다. 아이고야, 어려운 파트가 아닌데 힘드네요.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거 볼까요? 이거 봐야죠. 잠깐만. 그래서 지금 1일 에너지 소비량은 2610인데 여기 섭취량은 얼마인가요? 3700에 4260. 섭취량은 4260. 어이구. 소비량이 적죠.
소비량이 적은 상태, 섭취가 많은 상태입니다. 섭취가 많은 상태. 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겁니다. 송민이는 에너지 섭취량이 많습니다. 송민이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지방으로 섭취한다. 요거는 다시 좀 볼까요? 대부분을 지방이라고 하기에는 뭐 많긴 한데 1200, 560, 1760이 뭐 한 반절 좀 안 되게 지방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무리네요. 말이 애매하죠. 성민이의 에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이 위와 같은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영양실조는 아니고요. 예, 비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4번에 1번 그리고 5번입니다. 표는요. 그 대사성 질환 가나다의 특징을 나타낸 건데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입니다. 혈당 수치가 높다. 이거 당뇨죠. 당뇨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과하다. 고지혈증. 혈압이 정상 범위보다 높다. 고혈압. 자, 여기서 이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은 인슐린 분비 부족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인슐린에 우리 몸이 반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1형 당뇨, 2형 당뇨. 고지혈증 상태가 지속되면 뭐 심혈관계 질환 원인이 되겠죠. 다는 유전성 질환일 수도 있는데요. 생활 습관과 관련이 없다고 말하기는 무리입니다. 예, 고혈압이 5번에 3번. 5번에 3번. 6번입니다. 대사성 질환에 대한 학생 ABC의 대화입니다. 의견이 옳은 학생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물질 대사에 이상이 생겨 발생한 질환을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 똘똘한 학생이에요.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에너지 섭취량, 에너지 소비량의 균형을 유지해야 해. 좋습니다. 체지방이 많더라도 체중이 적게 나가면 그렇진 않죠. 위험은 없어. 체지방이 많더라도 체중이 이게 더 심각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체중이 적은데 체지방이 많은. 그래서 AB.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등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올바른 생활 습관 3가지. 뭐가 있을까요? 에너지 섭취량하고 소비량을 맞춰야죠. 그리고 고열량 음식을 피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인 운동, 실생활 속에서 활동량을 늘린다. 이렇게 규칙적으로 식사한다. 과식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력 업문제 보죠. 그림은요. 사람 1, 2, 3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건 에너지 소비량이고 어떤 건 섭취량이래요. 1이 체중이 증가합니다. 그러면 체중이 증가하니까 여기 섭취량이겠죠. 섭취량. 1이 체중이 증가하니까요. 그럼 얘가 소비량 되겠네요. 예, 옳은 거 찾아보죠. 기억은 에너지 소비량이고요. 그리고 1은 2보다 그죠? 1, 2는 지금 섭취량, 소비량이 같거든요. 1이 대사성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높고요.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은 상태가 지속되면, 섭취량이 적은 상태가 지속되면 체중의 변화가 있겠죠. 줄겠죠, 체중이. 1번. 그리고 2번입니다. 그림가는 도시와 농촌에 사는 사람의 나이에 따른 1일 에너지 소비량. 나이에 따라서 대체로 특히 20대에서 30대까지 농촌에서 에너지 소비량이 많네요. 그리고 나는 정상 체중과 비만의 나이에 따른 정상 체중이 특히나 이제 20대 초반 에너지 소비량이 많군요. 예, 옳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가에서요 20세, 36세 에너지 소비량은 농촌에 사는 사람이 도시에 사는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많았고요. 나에서
20세의 비만인 사람은 정상 체중인 사람보다 에너지 소비량이 더 적었고요. 같은 양의 에너지를 섭취할 경우 도시에 사는 사람이 농촌에 사는 사람보다 비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번. 이번에 5번. 네. 잠깐 쉬겠습니다.